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단기 투자자, 즉 트레이더신가요? 아니면 장기 투자자이신가요? 제가 볼 때 단기 투자, 즉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의 원리는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본 단기 투자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투자 상황이라든지 투자 시점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을 것 같은 섹터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을 선택을 하고요.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다가 가장 좀 알맞은 시기에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자, 지금과 같은 투자 환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주식이라든지 원자재 종목을 선택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변동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에 따라서 그 가격에 이르면 매도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주가가 흐름이 두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손절일 경우보다 익절일 경우에 퍼센티지가 더 높게 설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시점에서 의외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3%면 3%, 5%면 5% 정해놓은 손실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면 바로 매도를 해야겠죠. 자, 반대로 매수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바람대로 우상향을 하게 되면 손절 타이밍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높은 퍼센티지에서 익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만약에 손절을 할 때 3%, 5%였다면 이번에는 10%, 15%, 20%까지 기다렸다가 익절을 하면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자, 이렇게 익절해서 만드는 수익이 손절해서 나오는 손실보다 좀 크다면요. 결국 내가 선택한 주식 중에서 뭐 10번을 시도했는데 그중에서 5번만 맞게 돼도 굉장히 좀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이런 계산적인 시나리오가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뭐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반면 장기 투자도요. 논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트레이딩처럼 10번을 시도해서 5번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0종목 정도를 선택해서 5종목만 맞으면 되거든요. 자, 10종목을 선택해서 우리가 5년, 10년, 15년 동안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 중에서는 물론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종목 중에 5종목이 마이너스라고 치고요. 나머지 5종목은 꾸준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떨어진 종목은요. 우리가 5년을 보유하건 10년, 15년, 20년을 보유해도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이 100%에 묶여 있잖아요. 자, 반면 올라간 종목을 보면요. 우리가 시간을 좀 기다려준다면 인내력을 가지고 좀 오랜 시간 성장 주식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 수익률이 100%뿐만 아니라 200%, 300%, 500% 혹도 그 운이 좋은 분들께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루타, 10배거를 또 획득하는 그런 행운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트레이더라면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트레이더라면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에 많은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한 10번, 20번 계속해서 종목을 매수를 했다 매도를 하면서 그중에 이제 50% 이상만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반면 장기 투자는 어떨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에 따르면 장기 투자도 논리는 같은 것 같습니다. 자, 단 이번에는 트레이딩 할 때처럼 우리가 10번을 시도해서 5번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제 종목 수가 많아져야겠죠. 따라서 뭐 10종목이면 10종목, 20종목이면 20종목 이렇게 다양한 종목을 선택해서 그중에 반만 맞으면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선택해서요. 우리가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했는데 그중에서 5종목 정도, 한 50% 정도는 마이너스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하고요. 나머지 5종목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꾸준히 수익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떨어진 종목들은 아무리 장기간 보유를 하더라도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도 100%에 막혀 있잖아요. 반면 올라가는 종목은 운이 좋다면 200%, 300%, 500%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또 10배거를 손에 쥐는 굉장히 커다란 행운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장기 투자의 그런 묘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메커니즘은 똑같다. 단 이제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투자를 하되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투자해서 거금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여러 번 투자해서 한 20번, 100번, 200번 투자해서 그 중에서 한 반만 맞으면 된다. 나머지는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는 뭐 익절을 해서 이렇게 손실을 최소화시키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는 반대로 우리가 한 번 투자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단 한두 종목을 보유해서 10년, 20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종목, 20종목 정도 우리가 좀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선택을 하고 이 주식에 한 10년, 20년 정도의 시간을 주어진다면 참을성을 발휘한다면 그 중에 반 정도는 쫄딱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반이 2배거, 3배거, 10배거까지 상승을 하면서 결국 좋은 수익률을 투자자한테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투자 방법을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물론 단기적인 투자, 트레이딩이 더 적합하시고 또 그러한 에너지와 시간 확보가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주가의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가려내고 이렇게 뭐 정열적으로 단기 투자를 할 만한 여유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 종목을 매수하고 그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은 2배, 3배, 5배 나아가서 운 좋게 도 10배거도 몇 개 걸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배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캐시우드가요. 이 줌이라는 기업, 줌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팬데믹 수혜 주식이죠. 이 주식의 주가가 2026년이 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무려 13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엄청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10배거보다도 더 많은 거죠. 1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데 과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에서 줌을 분석하고 앞으로 줌의 예상 주가를 산정한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3일 월요일 보내드리는 캐시우드의 10배거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보고서는요, 아크인베스트에서 시킹 알파의 6월 9일 날 게재를 한 그런 레포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분량이 되는데요. 그래도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 리서치에 따르면 오픈소스라는 것은 이제 감추는 것이 없이 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어떠한 논리에 따라서 이런 목표 주가가 형성되는지 다 개방을 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줌의 쉐어 프라이스 주가가 1,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요, 앞으로 매년 76%씩 올라가야 가능한 주가가 1,500이거든요. 2026년에 1,500까지 가능하다. 지금 현재 주가는 110에서도 조금 떨어집니다. 108.05가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엄청나게 높은 목표 주가를 이번에 제시하고 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1,500이라고 나온 것은 이제 베이스 케이스고요. 이거보다 좋은 경우 그리고 조금 좀 나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상위 25% 같은 경우는 $2,000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0까지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18배가 뛴다는 얘기거든요. 뭐 10년 만에 18배도 대단한데 이것은 10년이 아니고 앞으로 4, 5년 만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 따라서 지금 아크인베스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가 좀 부진하더라도 $700까지는 갈 거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적어도 6배 이상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산정한 방식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일단 그들이 사용한 방식은 몬테카를로 아웃컴. 몬테카를로의 방법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너무나 변수가 많은 그 일에 대한 포캐스트, 즉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리세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위험들도 많고요. 따라서 자연재해를 입어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전쟁이 나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가 구성 가능한 이러한 상태에서는요.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죠.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예측치를 만들어낼 때는 수많은 시뮬레이션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많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100만 번 이상 돌려서 평균치 그리고 중간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몬테카를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의 예측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아크인베스트에서 한마디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오픈소스 모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미주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줌이라는 기업의 모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오픈소스 모델을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왜 아크인베스트는 이러한 리포트를 발표하는가? 첫 번째로 리서치의 퀄리티를 계속 강화하고 싶은 그들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어썸션, 그러니까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목표 주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들, 그리고 이 방법론들, 따라서 어떠한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주가에 도달하게 됐는지 투명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굉장히 좀 건설적인 피드백과 아니면 반론들이 좀 제기가 된다면 그것을 받아보고 싶다, 구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면 그들이 믿기로는요, 훨씬 더 강력하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주지 않고 엉큼하게 만드는 그런 예측지보다 우리처럼 다 방법론을 다 개방하고, 만약에 우리의 방법론에서 오류가 있다면 얘기를 해달라, 얼마든지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획 자체는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바람직스럽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지금 중간치가 1,500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확률이 50% 정도 되는 거고요. 베어 케이스는 만약에 지금 아크인베스트에서 생각한 것보다 좀 상황이 좋지가 않다면 700까지, 그러니까 700이라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배 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700이 달성될 확률은 25%. 그리고 이제 불 케이스는 뭐냐면요, 아크인베스트가 예상한 것보다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줌이 뭐 나중에 뭐 시장 점유율도 더 올라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2000까지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2000까지 올라가게 되면 18배 상승이라 그랬죠. 여기에 확률도 무려 25%나 됩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1500이 목표 주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아크인베스트에서 사용한 오픈소스 줌 모델, 이번에 이제 목표 주가를 상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개의 데이터 소스를 활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했는데 그중 8개 중에 4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데이터 포인트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냐가 이 비즈니스의 예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4가지의 요소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첫 번째,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 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녹색이 뭐냐면 전 세계의 하이브리드 혹은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날리지 워커입니다. 날리지 워커라는 것은 이제 지식 노동자를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자 말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지식 노동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 마켓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과연 이 지식 노동자들이 원격 근무도 하고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산정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토탈 줌 유저입니다. 토탈 줌 유저는 전체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해야겠죠. 자, 세 번째는 전체 유저 중에 과연 돈을 내고 사용하는 유료 회원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Average Revenue per Paying User, ARPU라고 부르는 건데요. 과연 그러면 유료 회원 중에서 이 유료 회원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매출은 1인당 얼마인지 이 부분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 앞으로 2026년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요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아크인베스트 리포트의 목차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아티클에서는 4가지의 토픽이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토픽은 example, bear and bull outcome입니다. 자, bear라는 것은 하위 25%의 확률, 그리고 bull이라는 것은 상위 25%의 확률이죠. 따라서 베이스 케이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1,500라는 예상 주가가 산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 만약에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흘러갔을 때, 아니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좋게 흘러갔을 때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구성되는지 2가지의 시나리오를 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토픽은 키 모델 어썸션이죠. 자, 지금 아크인베스트에서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이러한 목표 주가가 산정이 되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수치가 쭉 나오게 되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하나하나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역시도 어썸션인데요. 어썸션이 이제 가정이죠. 자, 그런데 키
키 드라이버가 아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가정이 이번 목표 주가를 함께 설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위에 설명이 되어 있고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밑에 따로 뽑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Business Opportunities Not Included. 따라서 이번에 예상 주가,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지 않은 다른 잠재적인 비즈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가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잠재력은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매 비즈니스는 오히려 더 확장될 가능성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리포트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순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토픽인 Example Pair and Bull Outcome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수치는 뭐냐면 2021년의 액추얼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수치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자, 중간에 있는 거는 2026년인데 베어 아웃컴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좀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에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연출되는지 여기에 수치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불 아웃컴, 따라서 생각보다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돼서 베이스 케이스보다 더 좋은 주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과연 어떠한 수치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첫 번째 조항을 보시면요. 글로벌 날리지 워커스, 즉 지식 근로자들이 여기 나오는데 지식 근로자 중에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총 4억 8,900만 명이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2026년이 됐을 때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8억 2천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8억 5천 명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원격 근무라든지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절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에 생겨난 것이 원격 근무의 붐이었기 때문에 이 붐은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믿는 분들께서는 캐시우드의 모델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이 원격 근무는 사회의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고 점점 더 숫자가 늘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원격 근무라든지 하이브리드 근무 같은 것은 인간의 하나의 진화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우드처럼 이게 가면 갈수록 숫자가 더 늘 가능성이 높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이러한 하이브리드나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요, 총 4억 8,900만 명 중에 2억 1,200만 명이 줌을 이용했다라고 하고요. 자, 이 수치가 2026년이 되면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2026년에 이제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3억 2천만 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죠. 2억 1천이 이미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2억 5천 그리고 3억 2천 정도로 약간 더 또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요, 페잉 줌 유저입니다. 따라서 무료 고객 말고 줌을 이용하되 유료 고객만 따로 숫자를 뽑아봤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현재는요, 약 3,600만 명만 유료 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2026년이 됐을 때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9천만 명 정도, 따라서 지금보다 한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불 케이스는요, 무려 1억 8천만 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준보다 적어도 한 5배 정도는 늘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불 케이스잖아요. 따라서 전체 사용자 수는 많이 늘지 않채 유료 고객의 수가 많이 늘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캐시우드의 모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ARPU가 나옵니다. ARPU라는 것은 Average Revenue per Paid User입니다. 따라서 유료 고객들이 지금 얼마 정도의 매출을 기여하고 있는가, 한 명당입니다. 자, 보시면 2021년 같은 경우는 113달러 정도를 기여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2026년이 됐을 때 한 명당 기여하는 매출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베어 케이스는 310달러 정도, 그리고 이제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려 430달러까지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사용자 수는 많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유료 고객의 수가 많이 늘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한 사람당 기여하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급등할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 캐시우드의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탈 레비뉴 매출을 보면요, 현재 수준인 4빌리언에서 30빌리언 그리고 70빌리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번 리포트의 주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로스 마진 총 이익률을 보면 현재는 71%에 불과한데요. 이게
이게 87% 혹은 89%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줌의 총 수익률이 지금 70% 수준에서 87, 89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지 좀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에비타 마진도 마찬가지겠죠. 38%에 불과한데 나중에 가면 42% 그리고 46%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35%가 현재 수준인데 25% 그리고 27%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멀티플입니다. 멀티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잘 이용하는 것은 PE 레이시오죠. PE 레이시오라는 것은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거를 PER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멀티플은 조금 다릅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 시가총액하고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시가총액에서 현금을 빼고 부채를 얹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기업 가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비타라는 것은 순이익하고 비슷한 건데 순이익에서 여기 B가 before 뭐뭐 하기 전에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인터레스트라든지 아니면 텍스를 빼기 전에 그리고 감가상각을 제외하기 전에, 따라서 순이익보다는 약간 금액이 큽니다. 자, 그거를 감안하고 우리가 보면 현재 24배 정도의 멀티플을 보이고 있는 것인 줌이다. 자, 그런데 향후 2026년이 되면 20배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멀티플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은 스테이블해지잖아요. 좀 안정화를 하겠죠. 그래서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멀티플은 떨어진다고 보는구나. 따라서 이번 모델을 보면서 멀티플에서 주가 상승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올라가거나 멀티플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요, 멀티플은 오히려 조금 떨어져도 좋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나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시면 32빌리언이 현재 수준인데 이게 앞으로 2026년이 되면요 무려 240빌리언까지 늘 수 있다. 그리고 불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680까지 늘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베어 케이스, 불케이스의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 현재 주가 108에서 7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베어 케이스고요. 불케이스는 무려 2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베이스 케이스가 1500이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700까지 올라간다고 해도요, 매년 줌의 주가는 거의 50% 가까이 껑충껑충 매년 뛰어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불케이스가 가능해진다면 매년 평균적으로 줌의 주가는 87%까지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아크인베스트에서 줌의 그 예상 주가를 $1,500로 책정했을 때 들어가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가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4가지의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2021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 2021년 현재 수치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다운사이드 -1은 이제 표준 편차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업사이드 +1은 표준 편차 +1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사용했던 수치는 이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첫 번째 조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지식 노동자 중에서 과연 몇 % 정도가 원격 근무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이브리드 근무를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수치거든요. 지금 2021년의 현황을 보시면 51% 정도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나중에 2026년이 되면요 60%와 90% 사이에 형성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아크인베스트의 베이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줌의 쉐어, 즉 침투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전체 이 하이브리드 그리고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는 워커들 중에서 과연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유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43%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지금 2026년이 되면 20%에서 50% 사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중간치를 책정을 하면 중간 $1,500의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가정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줌의 모네타이제이션 레이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체 회원들 중에서 유료 고객은 몇 %인가 요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줌을 사용하고 있는 100명 중에서 17명만이 유료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26년이 되면 이 수치가 20%에서 80% 사이에 형성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중간의 수치를 이용하면 중간 $1,500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ARPU도 마찬가지죠. Average Revenue per Paid User잖아요. 따라서 유료 고객 한 명이 기여하는
하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현재는 113인데요. 나중에 4, 5년 후가 되면 188과 530이 어느 지점, 중간 지점에서 형성이 될 거다. 이러한 가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앞에 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4가지 지표를 하나하나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리모트 워킹을 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였잖아요. 자, 2021년 6월 달에 가트너라는 리서치 기관에서요, 전 세계에 있는 지식 노동자의 51%가 하이브리드 혹은 리모트 워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51%로 나타난 거고요. 자, 그 밖에 이거랑 조금 다른 수치도 있는데 2022년 1월 달에 슬랙이라는 기업에서는요, 어떠한 전망치를 내놨냐면 전체 지식 근로자 중에서 58%는 하이브리드를 할 거고요. 그리고 12%는 완전한 풀 리모트 워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한 수치는 51%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 정도만이 이제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오피스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은요,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이제 오피스를 다시 오픈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처럼 100% 모두 다 사무실에 출근해야 된다. 뭐 이러한 그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지식 근로자 중에서 하이브리드나 리모트 워킹을 하는 사람들은 66%까지 감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크 인베스트에서 볼 때는요, 지식 노동자들이 반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탤런트가 굉장히 좀 모자르다. 지금 현재 지식 노동자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지식 노동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플렉시블한, 굉장히 유연한 그런 근무 조건을 제공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는 현재 피봇이라는 것은 갑자기 굴곡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굴절. 따라서 어떤 굴절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다 오피스로 출근해. 이러한 굴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도를 해보고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고용주 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모두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퍼센티지, 즉 전체 지식 근로자 중에서 하이브리드나 리모트 워킹을 하는 사람들의 이 퍼센티지는 향후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향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민 프로젝션을 보면, 민이라는 것은 이제 평균을 보거든요. 평균 예상을 보면 우리는 한 75% 정도의 글로벌 지식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원격 근무에 아니면 하이브리드 근무에 참여를 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현재 51%니까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국에 있는 워커들은 다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규제라든지 사회적 현상 때문에 기업의 모습이 순식간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줌의 예상 주가를 산정할 때는 중국 쪽에서 일하고 있는 지식 노동자의 숫자는 아예 빼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현재는 51%만 지금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숫자는 나중에 2026년이 됐을 때 전체 지식 노동자 중에 75%가 그러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숫자로 환산을 하면요, 지금 현재 4억 8,900만 명이, 즉 2026년이 되면 시장의 규모가 8억 3,2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매년 평균적으로 이 숫자는 11%씩 상승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줌이 가지고 있는 트래픽 쉐어,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쉐어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 두 번째는 시장 침투율입니다. 자,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이제 화상 채팅, 화상 통화를 구현하고 있는 전체 시장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줌이 가져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밀러웹이라는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줌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는요, 2019년에 52%까지 올라갔다가 안타깝게도 2021년에는 48%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결국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콜라보레이션, 협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하고 있는 제공자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팀스 같은 것을 우리가 예시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줌이 가지고 있는 페네트레이션, 즉 마켓 침투율 역시도
아무래도 제한이 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성장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that said,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기로는요, 이 줌이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도미넌트한 프로바이더다. 그 얘기는 1등 기업으로는 남아 있을 거라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 다가오는 5년 동안은 그렇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시밀러웹이 제공하고 있는 전망치를 사용을 해서요, 우리가 이제 줌의 유저의 변화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줌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떠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됐냐면요, 줌의 마켓 페네트레이션, 이거는 마켓 시어랑은 약간 다릅니다. 마켓 시어라는 것은 화상 통화, 화상 채팅을 제공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을 얘기한 거고요. 마켓 페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줌이 진출해 있는 시장의 규모가 뭐였냐면 전체 지식 노동자가 시장의 규모죠. 이 전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포텐셜 마켓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지금 줌이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마켓 페네트레이션, 즉 침투율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에는요 전체 지식 노동자 중에 8% 정도만 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2022년 45%가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서 2021년 경쟁 심화로 인해서 43%까지 그 침투율이 조금은 저조하게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 프로젝션, 따라서 중간 그 예상치를 살펴보니까요, 줌이 계속해서 이 쉐어를 계속해서 잃더라도 결국 35% 정도까지는 침투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자, 2026년까지 계속 1%포인트 정도는 감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3%에 이르는 침투율은 향후 35%까지는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재 캐시우드 팀의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아크인베스트에서 예상하고 있는 줌의 시장 침투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드러스블 마켓, 즉 지식 노동자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줌을 이용할 것인가. 지금 2021년에 와 있는데 향후 불 케이스가 있고 중간 베이스 케이스가 있고 밑으로 떨어지는 베어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래에 있는 나와 있는 차트에 따르면 우리가 베이스 케이스, 다운사이드, 그리고 업사이드 세 가지의 전망을 발표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수치는 모두 줌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어떤 추세를 앞으로 보일 것인가, 향후 5년 동안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를 예상한 수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의 중간 수치를 보면 베이스 케이스죠. 지금부터 이 사용자의 수가 매년 2026년까지 7%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2억 1,2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수치는 침투율이 43%라고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전체 가능한 지식 노동자의 43%가 줌을 사용하고 있다. 그게 2억 1,200만 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수치가 7%씩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 2억 9,100만 명까지 올라갑니다. 자, 2억 9,100만 명이라는 것은 전체 시장의 35%.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침투율은 줄어들죠. 43%가 현재 수치인데 결국 2026년에 35%까지 침투율이 줄어들어도 그래도 숫자는 2억 9,100만 명으로 지금 현재 2억 1,200만 명보다 늘어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5%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결국은요, 2억 1,200에서 1억 6,600만 명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베어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에서 한 20% 정도의 침투율만 가지고 있다. 전체 지식 노동자 중에 20%만 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베어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업사이드 프로젝션, 즉 불 케이스를 보면 토탈 유니크 유저의 수가 앞으로 매년 14%씩 올라가면서 결국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줌을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의 50% 정도, 즉 지식 노동자의 50%가 줌을 사용하는 세상이 도래가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43%가 될지 20%가 될지 50%가 될지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줌이 어떻게 하면 유료 고객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견해로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은 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렇게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났을 때 이 사용자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즉, 유료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장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죠. 자, 줌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줌 미팅즈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입을 한 패키지인데 이 줌 미팅즈 프로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비디오 컨퍼런싱 그리고 채팅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명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저렴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돈을 주고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저렴한 그런 패키지고 $180까지 올라갔다가요. 이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80였는데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0를 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줌 미팅 프로를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ARPU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25%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지금 기업들한테는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50라는 것은 우리 같은 이제 개인 사용자한테는 $150를 그대로 차지하고요. 만약에 기업하고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할 때는 여기에서 25% 정도를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망하는 것은 1 million people, 1 million people은 100만 명이죠. 100만 명이 지금 24% 정도 됩니다. 줌을 이용하는 전체 사용자 중에 한 24% 정도가 2017년에 돈을 내는 유료 사용자였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발생을 하면서 이 수치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늘어나냐면요. 40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라고 굉장히 잘 알려진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성장이 갑자기 40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600만 명으로 늘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2021년에 전체 사용자 중에 17% 정도만이 지금 유료 고객이다. 아무래도 팬데믹 동안에는요. 유료 고객보다는 무료 고객이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좀 들어오는 유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용하면서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는 24%가 유료 고객이었는데 오히려 2021년에 보니까 17%만 돈을 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7%가 앞으로 몇 %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미래의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런 그 역사적인 average revenue per user의 그 전망치는 너무나 보수적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로는 유료 고객의 숫자가 느는 추세는요. 어느 정도로 늘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냐면 나란하게 늘 것이다. 뭐랑 나란하게 느냐면 시장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유료 고객의 숫자도 같이 는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겁니다. 결코 너무나 전망을 밝게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원격 근무라든지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면 늘수록 줌에서 그 유료 고객의 숫자도 늘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줌이 계속해서 세일즈 앤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세일즈 앤 마케팅 팀이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요. 개인 사용자를 늘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누구의 사용을 늘리냐면 계속해서 기업 고객을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아까 베이스 케이스에서 제공하는 숫자의 가정은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앞으로 기업의 고객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이 가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줌에 대해서 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줌을 B2C로 보면 안 된다. 즉 우리 같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으로 줌을 생각하면요. 가치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줌을 생각할 때는 항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것이 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CEO라든지 기업의 매니저들 입장에서 줌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요.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2026년에 지금 캐시우드가 전망하고 있는 수치가 여기 엄청난 게 나오는데요. 50%라고 나옵니다. 즉 전체 줌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에 반 정도가 돈을 내는 유료 고객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거든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2026년이 되면 2명이 만약에 컨퍼런스 콜을 줌을 통해서 하면 2명이 1명은 유료 고객이라는 거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이 돈을 내고 하면 다른 사람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게 지금 맥시멈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50%가 어느 정도로 좀 커다란 숫자냐면요. 아까 지켜본 것처럼 2017년에는 전체 줌의 유저 중에 24%만이 유료 고객이었고 지금 2021년이 돼서는 17%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7%에 불과한 그 유료 고객이 나중에 2026년까지 50%까지 성장을 해야 그래야 이제 지금 $1,500라고 설정되어 있는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베이스 케이스 말고요. 불 케이스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베어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체
전체 구매 유저 중에 20%만 유료 고객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불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전체 주매 고객 중에 80%가 유료 고객으로 가정한 숫자다.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아크인베스트에서 주매 예상 주가, 목표 주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몬테카를로 애널리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몬테카를로 분석 기법은 뭐냐면,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변수가 너무 많은 것을 예상하기 위해서, 전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수백만 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평균적인 수치를 구한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뭐냐면 100만 번 정도 계속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줌이 어느 정도의 그 유료 고객을 확보를 해야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이 주가가 어느 정도가 가장 확률이 높은지를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확정을 해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줌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페잉을 하는, 즉 유료 고객을 얘기하는데, 유료 고객을 퍼센티지로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 애드레스블 마켓이라고 부르는, 즉 그 지식 기반 노동자가 있잖아요. 지식 노동자 중에 몇 퍼센트가 유료 고객으로 확보가 되는가를 이 주가랑 연결을 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전체 지식 노동자 중에 줌에 돈을 내고 사용하는 유료 고객이 5%에서 10%가 확보가 된다면 목표 주가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에서 15% 확보가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요. 만약에 15%에서 25%까지, 그러니까 전체 지식 노동자 중에 줌에 돈을 내는 사람이 15%에서 20%까지 올라간다면 결국 $1,500까지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몬테카를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산정 주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 원의 크기가 뭐냐면 얼마나 확률이 높은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에서 25% 사이에 대부분의 경우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결국 전체 시장의 규모에서, 그러니까 전체 지식 기반 노동자 중에서 5%에서 한 20% 정도가 2026년 정도가 되면 줌을 돈을 내고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요, 지금 현재 2021년에는 전체 지식 노동자 중에 7% 정도가 줌의 유료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7%가 과연 5%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20%까지 올라가실 것인가, 이것이 키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그로스 마진입니다. 총 수익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아크인베스트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요, 나중에 2026년이 되면 줌의 총 수익률은 87%에서 89% 정도의 형성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수치가 과연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우리가 좀 따져 봐야겠죠.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현재 그로스 마진 소프트웨어 컴퍼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의 총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규모가 750밀리언 이상 되는, 따라서 뭐 중과 규모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형태가 비슷한 사스 기업들의 총 수익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는 92%나 되고요. 케이던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89%나 됩니다. 뭐 그 뒤를 이어서 아도비도 88%, 페이콤 87%, UiPath도 86%나 되거든요.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숫자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는 아니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비슷한 비즈니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비슷한 그로스 프로핏을 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언급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줌의 그로스 마진, 총 수익률 같은 경우는 작년에 71%에 불과하지만 90% 가까이, 즉 86%에서 88%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향후 5년 안에. 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많이 판매한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하나 더 찍어낸다고 해서 비용이 증가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늘면 늘수록 총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 이렇게 좀 총 수익률이 71%에서 88%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기업 고객들이 확보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너무나 많은 고객이 우리와 같은 이제 무료 고객이죠. 따라서 무료 고객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가면 갈수록 유료 고객, 그것도 기업 고객의 숫자가 늘면 늘수록 점점 더 총 수익률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총 수익 마진을 굉장히 높게 측정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멀티플로 넘어왔습니다. 이 방송 초반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EV 그리고 에비타의 멀티플, 즉 에비타를 가지고 몇 배를 곱해야 이 기업의 가치가 나오냐, 이 멀티플이 지금 현재는 24배인데 향후 2026년이 되면 20배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이번에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사용된 멀티플입니다. 자, 그러면 이 20배라는 멀티플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슷한 기업들의 EV 그리고 포워드 에비타의 멀티플을 평균을 내보니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8.3배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약간 가치주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죠. 줌에 비하면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세일즈포스가 19.3배인데 어떻게 보면 줌과 좀 대등할 만한 그러한 성격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도비가 21.6배, 그리고 인투이티가 21.5배나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나우는 지금 38.1배라는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아직까지도 지켜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민하고 메디언이 나오는데요. 민이라는 것은 평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테크 기업들, 소프트웨어를 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테크 기업들의 현재 멀티플을 보니까 민 평균치가 18.7배고요. 메디안이라는 것은 중간치거든요. 중간치가 18.8이기 때문에 한 19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19배인데 그러면 왜 줌은 20배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멀티플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5년, 4, 5년 후면요. 지금 현재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한 20배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줌이라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성장률이 더 높죠. 따라서 멀티플 역시도 이 18.7배보다는 조금 더 후하게 터주는 것이 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 딴에는 이번 기사를 조금 핵심만 추려서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지표를 다 이제 합쳐서 목표 주가를 내보면요. 결국 2026년이 됐을 때 베이스 케이스, 즉 50%의 확률을 가지고 줌의 주가는 현재 11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베어 케이스 그리고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각각 700달러 그리고 2,000달러라는 놀라운 주가를 내보게 됩니다. 자, 과연 캐시우드 그리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팀이 예상한 것처럼 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몇 배 성장하는 모습을 향후 4, 5년 이후에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 역시도 줌의 주주 입장에서요.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지 하나, 둘, 매 분기마다 좀 확인을 하면서 구체적인 좀 투자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좀 길이도 길고요.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요, 조금 더 여러분들께 시청하시기도 편하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수월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